자,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도 또 짚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개인적인 일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또 가라앉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이런 소식도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인척들에게 명절 선물을 배달하고 또 성묘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은 명절 선물 배달을 비서실 직원들에게 요청해서 배송을 의뢰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배송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은 제보자 A씨,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을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으로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현근택 민주당 대변인의 SNS 글이었습니다. 이틀 전 현 대변인은 김혜경 씨 논란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 A씨를 향해서 당시에 배모 씨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지 않고 이 통화를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했던 의도,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익 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후원 계좌를 만든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결국은 돈 때문에 폭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한 겁니다. 자, 현근택 대변인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러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9개월 동안 일하면서 8개월 녹음했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시켜요. 그럼 그거 다 녹음하고 녹취해놓고 캡처해놓습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공개할 거면 그냥 한 번에 다 해라. 지금 살라미처럼 하나씩 공개하면서 지금 선거 국면에 하필이면 지금 선거 앞두고서 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 측은요, 제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 제보자를 향한 2차 가해 행위다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자, 2차 가해가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얘기는 정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에게 왜 빨리 그만두지 않았냐. 또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게 그럴 거면 뭐 진작 전화까지 안 왔느냐라고 피해자를 탓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고요. 또 이번뿐만 아니라 기존의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도 뭔가 피해자를 제대로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으로 격하하는 등으로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공익 제보가 나오는 경우에는 유독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익 제보자가 후원 계좌를 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익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도 어려워졌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이런 시도에 대해서 폄하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낙인을 찍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근택 대변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재반박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원 계좌를 공익 제보자가 개설하는 게 아주 통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에서 물러나게 돼서 생계가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원래 직위가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부임하면서 같이 이 경기도에 들어가게 된 공무원분들은 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동으로 해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과 관련해가지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 계좌를 개설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근택 대변인도 2차 가해라는 논란이 또 불거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짚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반박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온 제보자 A씨의 제보 의도에 대한 이야기. 자, 송영길 대표도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이런 입장을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 제보자 A씨의 의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글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걸 일일이 다 녹음하고 처음부터 뭔가 내 어떤 억울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 아플 때 내 약을
저희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일반 약 사다 주는 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으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송 대표님. 예, 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네. 예.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들으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잘 모르니까 나한테는 묻지 말아라 이런 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은요 A씨의 제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 자체에 반박을 할 논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하죠. 사실 방금 그 송영길 대표께서도 보면 나 잘 모르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상임선대위원장이신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미 민주당에서도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정직이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입장 바꿔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의 보좌진들도 다 별정직이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공익 제보를 해서 국민의힘의 압박을 받아서 꼭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빠졌다. 그런 경우에도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분은 뭐 별정직이니까 크게 문제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저는 오히려 이런 정말 갑질을 당해본 수많은 국민들에게 더 큰 공분을 좀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